지난 시간에 함수 매개변수 전달 방법에서 값에 의한 전달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면 자, 함수 매개변수 전달 방법은 값에 의한 전달 방법과 그 다음에 주소로 전달하는 방법 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 값에 의한 전달 방법을 했고요. 값에 의한 전달 방법의 제한사항을 넘어서기 위해서 주소로 전달하는 방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자, 펑션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이건 정의를 하는데 매개 변수를 int a라고 사용하면 일반 변수죠. 일반 변수는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가 됩니다. int a라고 사용하면 지역 변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int a와 메인에서 만든 int a는 별도 공간이에요. 자, 별도 공간으로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도 지역, 이것도 지역. 지역 변수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펑션 1에서 a를 더하기 2를 해서 하나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메인에서 a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int a를 만들고 펑션 a 호출할 때 집어넣었어요. int a를 만들었기 때문에 메인에 있는 a는 10입니다. 그리고 호출할 때 집어넣었어요. 자, 펑션에 호출할 때 집어넣습니다. 10을 보내줬어요. 10을 보내주면 펑션 1에서는 자, 이걸 호출을 하면 펑션 1에서는 int a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10이 들어갑니다. 펑션 a에 int a가 호출을 하면 자, int a가 있죠. 매개 변수가 있죠. 매개 변수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매개 변수 변수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값을 복사해서 넣어줘요. 자, 10이었습니다. 10 더하기 1은 10 더하기 1은 11이죠. 11로 변경이 됩니다. 자, 지역 변수, 펑션 1에 있는 지역 변수 a는 11이 됐습니다. 값은 바뀌었어요. 값은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거를 종료했을 때 종료하면 이 int a는 펑션 1에 있는 int a는 없어집니다. 메인에 그대로 10이죠. 바꾸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메인에 있는 a는 그대로 10이 됩니다. 11로 바꿨지만 안 바뀌고 10입니다. 자, 이 부분이 값에 의한 전달 방법의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소에 의한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주소로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주소에 의한 전달 방법입니다. 자, 펑션 1입니다. 자, 펑션 1을 아까는 int a였는데 이번에는 int 포인트 변수 a입니다. int 별 a입니다. 이거는 포인트죠. 포인터 변수입니다.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전달해 줍니다. 주소. 자, 그러면 이제 달라집니다. 주소에 의한 전달이기 때문에. 자, 먼저 자, 펑션에 있는 int a와 메인에 있는 int a는 같은 공간이 됩니다. 왜? 주소로 보냈기 때문에. 자, int a를 10으로 만들었어요. 자, 메인에서 a를 만들고 10을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펑션 1에서 호출을 하는데 포인터 a죠. 포인터 a면 포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일반 변수 a는 포인터로 바꿀 때 인퍼센트. 자, 인퍼센트 a를 붙이면 일반 변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a의 주소값을 보냅니다. 그러면 펑션 1에서는 자, 펑션 1에서는 a를 이 10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주소를 보내는 겁니다. 이 주소를 보냈기 때문에 이 주소가 가리키는 곳은 10이 똑같아요. 한 곳을 가리킵니다. 자, 포인트 변수죠. 포인트 변수의 값은 별을 붙이죠. 자, 포인트 a는 별하고 a를 쓰면 무엇이 들어있냐? 10이 들어요. 왜? 요 10이 옵니다. 10. 그래서 더하기 2를 하면 11이 되죠. 다시 별 a에 있죠. 포인트 a에 넣었죠. 포인트 a는 어디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1이 바뀝니다. 자, 메인의 지역 변수, 메인에 있는 변수 int a를 바로 바꿔줍니다. 주소를 이용해서. 그러면 a는 11이 출력되는 거고요. 여기도 11이 출력됩니다. 빠져나와도 이 메인에 있는 a가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이 11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 방법이 주소에 의한 방법입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소 또는 참조에 의한 전달 방법입니다. 주소 또는 참조로 전달하는 방법인데, 아까 차이는 값은 복사인데, 이거는 주소로 연결을 시킵니다. 다시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정의하는 거고요. 메인에서 호출을 합니다. 함수는 항시 앞에서 정의하고 뒤에서 호출을 합니다. 자, 매개 변수를 int a를 사용하면 포인터 변수가 됩니다. 포인터 변수가 됩니다. 포인터 변수가 되면 주소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에서 호출을 합니다. 자, 메인에서 호출할 때 먼저 int a를 만듭니다. 그러면 지역 변수가 만들어집니다. a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a의 주소가 있습니다. a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을 대입을 합니다. 10이 들어가 있네요. a는 10이니까 메인에서. 그 다음에 펑션 2를 호출합니다. 호출할 때 일반 변수는 포인터 변수로 바꾸는 방법은 %a입니다. 자, 일반 변수 a의 포인터 주소 값은 %a입니다. %a. 일반 변수는 %를 붙이면 주소가 됩니다. 주소. 그래서 펑션 1에다가 값을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주소를 넣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펑션에서 받겠죠. 펑션에서 뭘 받냐? 이 10을 받는 게 아니라 이 a 변수의 주소를 받아요. 주소가 만약에 100번지라고 하면 여기 100번지가 들어가요. 여기 100이죠? 그럼 100이 들어갑니다. 값이 아니라 주소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산을 합니다. 자, 펑션에서 연산을 해요. A를 10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포인터로 받았습니다. 이 A가 들어있는 100번 주소로 갔어요. 자, 이제 연산을 합니다. 별 A. 이거는 포인터의 값으로 가는 겁니다. A만 쓰면, 자, 여기서 이 포인터 변수 A는 별을 빼면 주소, 별을 넣으면 값. 그렇게 된다겠죠. 별을 넣기 때문에 값으로 갑니다. 100번 주소로 가서 100번 주소 가니까 10이 있네요. 그래서 별 A는 10이 됩니다. 10. 10에다 하나 더하기 2를 합니다. 그럼 12를 어디에다 하냐? 12를 별 A죠. 별 A는 100번 주소로 가서 A에 있는 10을 1을 더해서 11로 바꿉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선언한 int A의 10이 11로 바뀝니다. 11로 바뀌었죠. 그러면 함수에서 바꾼 내용이 메인에 있는 A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리턴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반환하고 리턴을 통해서만 값을 줬는데 그렇게 주지 않고 포인터를 이용해서도 여러 개의 값을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포인터를 사용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 참조에 의한 전달 방법입니다. 항시 함수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인은 함수 호출을 합니다. 함수 호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선언을 할 때 매개 변수 자리에 포인터 변수를 씁니다. int a 하면 값이고 int 포인트 변수 a를 해주면 이거는 주소에 의한 받는 방법입니다. 주소. 자, 별 a.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 주소에 의한 방법. 함수를 주소에 의한 방법, 포인터로 선언을 하면 호출할 때 다르게 호출해야 돼요. 선언을 맞춰서 선언을 주소로 했기 때문에 주소로 보냅니다. 호출할 때 주소로 보내줘야 돼요. 호출할 때. 자, 일반 변수 a를 만들었습니다. 일반 변수 a의 주소는 %입니다. 일반 변수 a 10 만들어졌습니다. 10이 저장되어 있어요. 일반 변수 a의 주소는 100번지입니다. 주소입니다. a가 저장되어 있는 100번지의 주소. 펑션 1을 호출합니다. 주소를 보내기 위해서 인피선드 붙였네요. 그러면 이 a 변수의 주소인 100이 넘어갑니다. 100이 어디로 가냐? 여기에 들어가요. a에는 100이 들어갑니다. 별 a에는 10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a는 주소이고 별 a는 10입니다. 값이니까 100번 주소 가서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100번 주소 값을 가져와서 10을 가져와서 10 더하기 1은 11. 11을
별 A에 넣었죠. 별 A는 여기죠. 100번 주소의 값. 이 10을 11로 바꿉니다. 그래서 메인 나왔을 때는 A는 11이 됩니다. 자, 이 방식이 주소에 의한 방식입니다. 자, 예제 10-10 예제입니다. 매개 변수 전달 방법을 이제 비교하는 예제입니다. 자, 펑션 1. 자, 함수 정의입니다. 항시 함수는 앞에서 정의합니다. 함수 정의. 함수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함수 정의. 펑션 1, 펑션 2로 만들었네요. 펑션 1은 캐릭터 A, 캐릭터 B 두 개 있네. 변수 두 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합을 하려고 합니다. 수합은 교환. A와 B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 A와 B를 바꿀 때 그냥 바꾸면 안 된다 그랬죠. B에 있는 값을 A에 넣으면 A에 있는 값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바로 바꾸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임시 파일 하나 만들어요. 임시 파일 하나 만들고 B를 임시에 넣고 임시를 A에 넣고 A를 B에 넣고 이렇게 돌리면 교환이 됩니다. 임시 파일, 임시 변수 하나 만들고 임시 변수에 임시로 넣어놓고 A를 넣으면 B 값이 임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임시를 A로 넣으면 교환이 됩니다. 교환은 효과가 나옵니다. 이걸 수합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수합이라고 합니다. 자, 펑션 1과 펑션 2를 똑같이 수합을 하는데 이거는 값, 이건 주소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값으로 했을 때는 리턴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바꾸고 싶은 건 A, B입니다. 두 개예요. 리턴은 한 개. 당연히 수합은 안 됩니다. 값에 의한 호출로는 수합이 안 돼요. 리턴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로 호출합니다. 주소로 하면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매기 변수 개수만큼 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은 다 주소로 처리를 합니다. 주소에 의한 매기 변수 전달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함수 1, 함수 2입니다. 펑션 1, 펑션 2입니다. 펑션 1은 값에 의한 호출이고요. 펑션 2는 주소에 의한 호출입니다. 값에 의한 주소에 의한 호출. 자, 이 펑션 1과 펑션 2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이 두 개를 A와 B를 바꾸고 싶어요. A와 B를 바꾸고 싶어요. 이러한 거를 수합이라고 합니다. 수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수합이라는 건 교체하는 거예요. 두 개의 값을. 근데 이 컴퓨터 이론상 컴퓨터는 두 개를 바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 임시 폴더나 임시 변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A, B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가 있어야 돼요. B를 임시에 넣고 임시를 A에 넣고 A를 B에 넣고 이렇게 순환을 하면 수합이 됩니다. 교환이 됩니다. 자, 근데 함수는 일반적으로 값에 의한 매기 변수 전달 방법에서는 리턴 값이 한 개밖에 안 됩니다. 한 개. 그래서 수합은 안 됩니다. 값에 의한 방법은 안 돼요. 주소는 여러 개를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 효과가 됩니다. 여러 개를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합이 됩니다. 그래서 수합 같은 알고리즘은 주소에 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임시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임시에 A를 집어넣습니다. 먼저 A를 넣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A에 B를 넣고요. 그 다음에 임시를 B에 넣고 그러면 이제 수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합니다. 이건 이제 1이나 2는 이제 같은 방법인데 여기는 이제 주소에 의한 방법. 주소, 포인터로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일반 변수, 이거는 포인터. 포인터로 하면 주소로 가져갑니다. 자, 임시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임시에 넣기 때문에 별 A는 별 B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시에 있는 걸 다시 B에다 넣고 순환을 시키는데 이건 포인터에 의한 방법이고 이거는 일반 값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럴 때 A, B가 바뀌냐 안 바뀌냐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호출을 보죠. 앞에는 정의했고 2번은 호출입니다.
호출. 자, X와 Z로 했네요. 이름은 다르게 해도 됩니다. X는 A를 했고요. Y는 Z를 했습니다. X와 Y를 이제 원래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A하고 Z가 호출이 되겠죠. 원래값은 A, Z니까. 그 다음에 펑션 2를 호출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X, Z가 되겠죠. X, Y가 되겠네요. X, Y를 이제 보내줍니다. 자, 여기가 호출 부분입니다. 호출하는데 X하고 Y를 이제 호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값에 관한 호출입니다. 값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수압에서 X와 Y를 임시해서 바꿉니다. X는 원래 들어가죠? A로 들어간 거고요. Y는 B로 들어갑니다. 자, X로 보내면 X는 A, Y는 B로 펑션 1에서 받습니다. 펑션 1에서 받는 거고요. 그러면 A, B를 바꾸긴 했어요. A를 임시에 넣고 B를 넣고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출력을 하면 안 바뀝니다. A와 Z가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왜? 이건 값에 의한 호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만 바뀌었고 지역에서는 수압이 됐는데 밖으로 빠져나오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원래대로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A와 Z가 나왔고요. 자, 펑션 2는 주소에 의한 전달 방법이기 때문에 값을 주소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소로 보내야죠. 그래서 인포센드 x, 인포센드 y가 되겠죠. 자, 주소로 보내는 겁니다. 주소. 일반 변수 주소는 인포센드. 주소로 보내면 받는 쪽에서 이제 포인터 변수를 받죠. 포센트 a 별 A 별 B로 받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해서 A를 임시에 넣고 B를 A에 넣고 이런 식으로 A를 임시, 그 다음에 B를 A, 그 다음에 다시 임시 B에 넣어서 수합을 해줍니다. 이 수합을 하면 주소에 의해서 X, Y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Z, A가 두 개의 값이 바뀝니다. 두 개가 바뀝니다. 그래서 반환값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반환값의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함수 내에서. 자, 이렇게 해서 매기면서 전달을 했고요. 자, 이걸 다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1과 펑션 1에서는 값에 의한 방법입니다. 값은 자, 메인에서 x와 z를 a하고 z로 만들었습니다. 호출을 합니다. 펑션 1을 x, y를 호출하면 a와 b에 그대로 복사가 돼서 a와 z에 들어가요.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돼서 별도로 있어요. 자, 그래서 펑션 1에서 a, b를 바꿉니다. a, b를 바꾸면 교환은 되지만 함수를 끝나면 함수 밖에서는 안 됩니다. 메인으로 돌아올 때는 원래대로 됩니다. 원래대로 바뀝니다. 원래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값에 의한 방식. 자, 주소에 의한 전달 방법이에요. 펑션 2는 정의 호출입니다. 펑션 2를 포인터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포인터 변수. 그러면 포인터 변수는 주소가 복사가 됩니다. 주소. 자, int a하고 int x하고 y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a하고 z가 대입이 됐습니다. 근데 펑션 2는 포인터로 보내야죠. 그래서 일반 변수 x 포인터는 x, 인포센트 x, 인포센트 y를 해주면 주소가 갑니다. 자, 여기가 100번지, 여기가 101번지라고 하면 100번지, 101번지가 들어갑니다.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변수에서 A는 100이 들어가는 거고 B는 10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별 A는 A고요. 별 B는 Z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별을 붙여서 교환을 하면 주소에 의해서 여기가 바뀝니다. 메인에 있는 X와 Y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Z, A가 바뀌게 됩니다.
주소에 의한 방식으로 하니까. 자, 이게 주소에 의한 전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모음 함수를 이용해서 구구단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구구단은 앞에서 만들었었던 예제입니다. 자, 출력하고 싶은 단을 입력하면 구구단을 출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복하기 위해서 함수로 만들려고 합니다. 함수. 자, 구구라는 함수를 만들었네요. 여기가 정의, 함수 정의가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구구단을 만들 때 입력은 단수를 넣습니다. 단수를 넣고요. 이 단수를 그대로 구구단을 출력합니다. 반복문을 통해서 i는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입력한 단수 단 곱하기 i를 통해서 그대로 출력을 해주면 구구단이 출력이 됩니다. 이게 구구단 출력이고요. 실제로 구구단 처리 부분 출력 부분이고요. 이제 함수를 끝나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반환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드.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보이드. 자, 메인에서 이제 호출을 합니다. 메인에서 호출할 때 입력을 받습니다. 자, 출력하고 싶은 단을 입력하세요. 인풋을 받았네요. 인풋을 받아서 이게 단이겠죠. 단수. 그 다음에 구구를 호출합니다. 구구 호출할 때 인풋을 호출해줘요. 그러면 이 구구단의 단으로 이 인풋이 들어가요. 이 인풋이 여기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5를 넣으면 여기가 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5단 출력. 9를 넣으면 9단 출력. 그렇게 되겠죠. 이제 반복문을 쓰고 싶으면 이만큼을 다시 이제 이만큼을 while문 써서 반복해도 됩니다. while문을 써서 요거를 넣어서 반복문을 쓰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겠죠. 입력, 구구, 인풋 해주면 여러 번 반복이 되겠죠. 자, 지난번 구구단은 이제 이렇게 반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예제는 뭐 함수를 이용해서 대소문자를 반환하는 그런 것. 이것도 이제 앞에서 실습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대소문자를 바꿔주는 변환 프로그램. 자, 문자열을 입력받고요. 그 문자열에 대소문자를 바꿔주는 그런 예제입니다. 캐릭터 로 해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바꿔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만큼을 빼주고 더해주면 대소문자가 바뀌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원리는 뭐 이건 아스키 값에 의해서 문자도 숫자화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해서 연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번의 차이를 이용해서 대문자와 소문자를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하여튼 함수 기능이니까 함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정의입니다. 함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입력받습니다. in, 문자, out. 이거에 대한 출력용으로 만드는 거고요. 자, 캐릭터 한자씩 뜯어내기 위해서 ch라는 변수 만들었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제 i 같은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받습니다. 스캔F로 해서 %s로 해서 in을 받습니다. 배열이면 주소로 바뀌어야 하는데, 배열은 이 대괄호를 빼면 주소가 됩니다. 자, 배열의 주소는 만약에 int 100을 선언했다 하면 배열의 주소는 int 이것만 쓰면 주소가 됩니다. 대괄호를 쓰면 이제 값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한자 가져옵니다. int i 값은 인덱스입니다. 앞에서 한자 가져와서 ch에 넣고요. 이 ch가 a부터 z면 대문자죠. 대문자면 소문자로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소문자가 되는 거고요. ch가 소문자 a부터 소문자 z까지면 이거 소문자죠. 소문자면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 그래서 어퍼 호출.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영문자가 아니면 그대로 출력합니다. 숫자나 특수문자는 그대로 집어넣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인덱스 증가. 그 다음에 넣으면 문자 넣으면 끝.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된 문자를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소 문자를 바꾸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는 랜덤을 이용해서 자동 추점 프로그램인데 자동 추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자동으로 6개의 숫자를 뽑아내는 1부터 45까지 로또 네거리 로또 추천기입니다. 자, 이것도 getNumber 함수입니다. 함수 정의. 메인에서 호출을 하는 거고요. 랜드는 임의의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임의의 숫자. 임의의 숫자 생성기입니다. 생성 함수입니다. 랜드는. 근데 45에서 45로 나눴다는 건 0부터 44까지 숫자가 나옵니다. 0부터 44.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줍니다. 더하기 1을 하면 1부터 45까지 됩니다. 자, 랜덤 숫자 추출기입니다. 랜덤 숫자. 퍼센트 45 하면 나머지니까 0부터 44까지가 나옵니다. 거기다 플러스 1을 해주면 1부터 45까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개의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폼으로 해서 반복을 했네요. 폼으로 해서 6번 반복을 해줬습니다. 6개의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6번 반복을 했고요. 한 번 할 때마다 넘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넘버를 추가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혹시나 중복되는 걸 빼기 위해서 이걸 한번 비교를 했네요. 기존의 로또 숫자하고 비교해서 있냐 없냐 봐서 없으면 추가해주고 로또 넘버가 있으면 이제 그 숫자 6개, 다른 숫자 6개가 만들어지면 종료를 해서 출력을 하게 그렇게 했네요. 이거 중복 체크가 되네요. 숫자를 만들고 나서는 이 숫자가 기존에 들어있는가를 확인하고 없으면 로또에 집어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